안녕하십니까.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1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 문장수 교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힙니다. 저희 강의는 크게 4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했고, 제2부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 제3부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 제4부에서는 이러한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론적, 그리고 인식론적 해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제2부, 특수상대성 이론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총 6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제1장 빛, 광속 그리고 에테르에 대해 논의했고, 제2장 갈릴레이 변환과 로런츠 변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3장 고유 시간과 좌표 시간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이어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 개념들, 그리고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간과 광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바로 고유 시간과 좌표 시간입니다. 과연 누구의 시계가 더 빠르게 흐를까요? 이 질문에 답하면서 상대성 이론의 핵심적인 시간 개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유 시간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유 시간이란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같은 위치에 있는 시계로 측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어떤 물체와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잰 시간이 고유 시간일까요? 예를 들어 우주선 안의 우주인을 생각해 봅시다. 우주선 안에서 빛이 위아래로 한번 왕복하는 시간을 잰다면 바로 이것이 고유 시간, 즉 델타 T제로가 됩니다. 우주선 안에서 보면 빛은 정확히 똑바로 위로 나아가죠. 하지만 우주선 밖, 예를 들어 지구 표면에서 이 우주선의 빛 시계를 관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표면 기지에서 보아도 빛은 초속 30만 킬로 나아가지만 우주선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빛은 비스듬히 마치 지그재그처럼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의 관찰자가 지나가는 우주선의 빛이 더 길게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길게, 즉 지연되어 측정됩니다. 결과적으로 고유 시간은 가장 짧은 시간이 됩니다. 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공식, 델타 T는 감마 곱하기 델타 T제로에 따르면 여러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중 물체와 함께 움직이며 측정한 고유 시간인 델타 T제로가 언제나 가장 짧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유 시간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 측정되는 시간은 제각각 다르지만 그 물체 자신의 입장에서 겪는 시간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체의 수명이나 나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좌표 시간입니다. 즉 coordinate time이란 움직이는 대상을 외부에서 지켜보는 관찰자가 자신의 좌표계, 즉 자신의 기준에서 측정한 시간입니다. 흔히 상대적 시간 또는 관찰자 시간이라고도 부르죠. 고유 시간과 좌표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유 시간은 사건과 함께 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하며 그 측정값은 언제나 가장 짧습니다. 반면 좌표 시간은 정지 상태에서 관찰하는 관찰자가 측정하며 고유 시간보다 길게 측정됩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바로 시간 팽창으로 설명됩니다. 외부 관찰자가 측정한 좌표 시간은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고유 시간보다 더 길게 늘어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델타 T는 1 나누기 제곱근 1-C분의 V 제곱 곱하기 델타 T제로입니다. 여기서 1 나누기 제곱근 1-C분의 V 제곱은 감마값, 즉 로런츠 인자를 나타내며 이것이 바로 시간 팽창 공식입니다. 시간 팽창에서 두 시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값이 바로 로런츠 인자, 감마입니다. 이 감마값은 속도가 빛의 속도 C에 가까워질수록 무한히 커지며 이에 따라 시간 팽창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표를 보시면 속도 V가 빛의 속도 C에 가까워질수록 감마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에 따른 감마 값의 변화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저속 영역, 즉 운동체의 속도가 광속보다 매우 작은 영역입니다. 이는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속도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V제곱을 C제곱으로 나눈 값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감마는 거의 1이 됩니다. 이는 뉴턴의 고전 역학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시간 지연이나 길이 수축이 거의 체감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모든 관찰자에게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2단계는 아광속 영역, 즉 동체의 속도가 광속에 거의 가까이 접근하는 영역입니다. 이는 물체가 광속의 80% 이상으로 가속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분모가 급격히 작아지면서 감마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0.8C에서는 감마가 약 1.67로
시간이 1.67배 느려지고요. 0.99시에서는 약 7.09, 0.999시에서는 약 22.37까지 폭주합니다. 이 영역은 시공간의 왜곡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광속 한계, 즉 동체의 속도가 광속과 동일한 경우입니다. 수학적으로 V가 C와 같아지면 감마는 1 나누기 제로가 되어 무한대가 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특이점을 의미합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는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여 결코 광속에 도달할 수 없죠. 오직 질량이 없는 광자만이 이 속도로 움직입니다. 결론적으로 광속은 우주의 속도 제한을 수식으로 보여주는 현대 물리학의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고유 시간은 불변의 기준입니다. 좌표 시간은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 값이 계속 달라지지만 고유 시간은 물체 자체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으로 어떤 좌표계에서도 변하지 않는 불변량인 베어리언트입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유 시간은 움직이는 본인이 잰 시간이며 이는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반대로 좌표 시간은 외부 관찰자가 잰 시간으로 고유 시간보다 길게 늘어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외부에서 볼 때 안쪽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시간 팽창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